자, 자, 단지 설득하는 거죠. 뭐라고? 사형식이니까 너의 아이들한테 대절이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걱정이란 건 senseless 단어 아셔야 돼요. 의미 없다. meaningless랑 같은 말. 걱정이란 다시 걱정이란 의미 없는 것이고 또 더 content 만족할 거다. if 뭐 하면 그들이 걱정하지 않으면 더 만족할 거다라고 너네 아이들을 설득하는 건 뭐 하지 않을 거다. 그들이 걱정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다. 즉 애들의 걱정을 멈추지 못할 거다라는 소리죠. 그들이 걱정하는 걸 멈추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for some reason 가봅시다. 자, 어떤 이유로 젊은 사람들은 대절을 믿는 것 같아. 대절이 뭐냐면 걱정이라는 게 어떤 삶의 fact, 사실이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걱정이라는 게 어떤 삶의 사실이냐면 그들이 통제를 거의 할 수 없는 혹은 통제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사실이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음, 아, 여기 절로 나오네 진짜. 뭐, 수요일에 테스트니까 준비 오라고. 다 됐어? 준비가 다 됐어.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테스트 볼 수 있게끔 해오라고. 그럼. 토- 통과 못하면 수요일에 남는 거야, 그지? 응. 응. 땡.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그들은 they don't even try to stop. 뭐 하려고 하지 않아. 멈추려고 노력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맥락상 멈추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걱정하는 걸 멈추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면 사실은 걱정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자,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대절이 뭔데? 걱정이라는 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처럼 is nothing more than 다시 nothing more than an emotion. 감정 그 이상이 아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그냥 감정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즉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모든 감정들처럼 뭐에 영향을 받는다? 의지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을 다시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말하라. 사형식이니까 말하라. 그들에게 대절이라. 대절이 뭔데? 그들이 걱정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들의 삶에서. 뭐 함으로써? 단지 거부함으로써.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걱정을 제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해라. 또 그들에게 설명하라. 대절이 뭔데? 그들이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상태로? 걱정하는 상태로, 걱정을 느끼는 상태로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면 자, 뭐와 상관없이, 뭐와 관계없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계없이 걱정하는 상태로 행동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결국에 걱정하는 걸 멈출 거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할 거다.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다. 어떤 만족? Confidence, worry-free life. 즉, 걱정이 없는 삶에 동반되는 그러한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걱정이라는 게 정복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이 글의 주제가 어디 나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글을 조금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잘 봐요. consequently, therefore, 그러니까 이런 문장 봤을 때 이 전환 지점을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멈추려고 하지도 않아. 지금 사실은 이 3번 문장까지는 다 걱정에 대한 어떤 젊은이들의 그런 생각이잖아. 근데 therefore니까 어른인 너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설득을 좀 시켜야 돼. 그게 감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4번, 5번, 6번 문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시작점에 운을 뗀 게 therefore 문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웃긴 게 만약에 therefore를 삽입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therefore는 뭔가 문장의 말미에 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지문의 말미에. 하지만 얘는 therefore로 사실상 하고 싶은 얘기의 출발 지점으로 삼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글의 주제를 만약에 잡고 싶다. 주제를 잡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글의 주제는 사실 원래 주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하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제는 명확하게 드러난 주제는 6번 문장입니다. 다시 명확하게 주제가 드러난 건 6번 문장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라는 겁니까? 결국의 핵심은 그들이 걱정하면서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걱정을 멈출 수 있고 또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걱정이라는 것이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의지력의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걱정은 뭐한다? 의지력을 바탕으로 거부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걱정을 멈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걱정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라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걱정을 뭐 할 수 있다? 의지를 바탕으로 멈출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젊은이들에게, 젊은이가 아니죠. 아이에게 알려줘라. 20번 간단했고, 21번. 자, 지금 요 정도의 해석 속도가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보셔야 돼요. 자,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그리고 많은 그런 팀들에서, the objective, 목적은 더 이상 뭐가 아니냐면, 오류를 방지하고, 또요, replicability, 반복 가능성, 오류를 방지하자, 그리고 반복할 수 있게 하자가 더 이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 on the contrary라는 건 아시다시피 instead랑 rather가 있죠. 서로 호환이 가능한 연결사가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는 앞에 부정문 뒤에 긍정문인데 뒤에 앞에 부정문이 여기 나와 있었고 뒤에 긍정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만약에 얘가 다 됐어요? 다 했어요? 오케이. 가세요. 가세요. 네. 가시고 갑자기 다르다고? 그럼 이거 나 제출해. 그리고 해석 가능하게끔 준비해와. 수요일까지는. 알겠지? 그거 하나만 해갖고 와. 나머지 질문들은 수요일에 줄게. 오케이? 자, 다시. 오케이. 그래서 on the contrary 얘기했고요. 그럼 목표는 이제부터 뭐냐? 다시 한번. 목표는 이제 뭐냐면 it's creativity. 가봅시다. 창의성, speed, keenness. 다시 얘기해서 창의성, 속도, 예리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산업화 시대의 목표는 뭐였냐면 minimize variation. variation이란 건 변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서 변화를 뭐 하는 거였다? 최소화하는 거였다. 변화라는 게 없이 산업화 시대라는 거는 영국의 산업화 시대, 우리의 1960년대를 생각하면 그냥 획일적으로 많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뭔가 사람을 어쨌든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런 깎아머리에 한 번에 60명씩 채워놓고 수업했던 검정고무신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but in creative companies today, 자, 오늘날에 뭡니까? 이런 창의적인 회사에서는요, maximizing variation, 다시 얘기해서 변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필수적입니다. 중요하다는 소리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가 아니라 making a mistake,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losing consistency, 일관성을 잃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관성을 잃는다라는 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소리잖아요. 일관이란 건 똑같이 하는 걸 일관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건 변화를 한다라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일관성을 잃는 것이 위험성이 아니라 it's failing to attract top talent. 다시 얘기해서 top talent. 뭡니까?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 fail이라는 건 실패지만 실패라는 말은 보통의 영어 지문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가장 탑급의 재능을 끌어오지 못하는 거. 그죠? 또요, 뭐 하지 못하는 거? 새로운 제품을 발명해내지 못하는 거. 흔히 왜 혁신하지 못하는 거죠? 또 change direction quickly. 빠르게 뭡니까?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거. 뭐 할 때? When the environment shifts. 환경이 변화할 때. shifts는 여기서 자동사로 썼습니다. 환경이 변화할 때. 그죠? consistency and repeatability. 그래서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이란, 다시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은 어찌 보면 지금의 정보화 시대 이전의 산업화 시대에선 필수적인 덕목이었을지 모르다. 얘는 더 이상 or more likely to, 오히려 지금의 어떤 창의 시대에서는요, 오히려 더 suppress, 여기 마이너스 다운 들어가야 돼. 그죠? suppress가 뭔데? 억압하다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럼 다시 fresh thinking, 되게 신선하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뭐 한다고? 짓누르고 억압한다고. then 뭐보다 to bring your company profit, 뭐 하는 것보다 너네 회사의 사형식이니까 너네 회사에 이윤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참신하고 신선한 생각들을 억누르고 짓누른단 말이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단어야.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뿔마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뭔가 막 facilitate, encourage 같은 단어 들어가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A lot of little mistakes. 자, 많은 작은 실수들. While sometimes painful. 물론 때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이런 것들이 help the organization learn quickly. 조직이 빠르게 학습하게 도와줘. 그리고 critical part. 그리고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이야. 뭐의 혁신 사이클, 혁신 주기에서. 혁신의 사이클에서 매우 중요하다.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rules and process. 그럼 봐봐. 규칙과 과정은 더 이상
are no longer the best answer. 최고의 정답이 아니야. 다시 한번. 규칙과 과정이라는 게 더 이상 최선의 정답이 아니야. A symphony isn't what you're going for. Symphony 뭡니까? 교향악단이라는 건 is not what you're going for. 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Leave the conductor and the sheet music behind. 뭐하라? Conductor, 지휘자와 악보는 좀 leave behind. 저쪽에다 치워놔. 그러니까 냅둬놔. 그러니까 약간 냅두라는 것도 뭐야? 저쪽에 치워놔. Build a jazz band instead. 그냥 즉흥 연주를 하는 사람들, 그 재즈 밴드를 다시 얘기해서 재즈 밴드를 좀 구성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 지문을 만약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셨으면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냐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관점에서 다시 이 지문에서 긍정하고 있는 것과 부정하고 있는 것들을 싹 다 표시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한번 뿔말 나눠 봅시다. 지금 오늘날 작금의 시대에서 필요한 어떤 덕목들과 그런 어떤 키워드들에 제가 만약에 파란 색깔로 플러스를 표시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업화 시대에서 목표는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잘 봐. 나는 단어만 보는 거야. 변화라는 건 지금 변화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 지금 작금의 시대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파란 색깔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선 반대로 variation을 maximize 해야 돼.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 혹은 일관성을 잃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봐봐. 오늘날에 실수를 하는 건 더 이상의 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 또 일관성을 잃는 것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일관성이라는 건 오히려 산업화 시대의 것이고요. 그죠? 다시 한번. 일관성이라는 거는 산업화 시대의 것이죠. 그죠? 그다음 실수를 한다라는 것도 오히려 보시면 오늘날엔 좋은 겁니다. 그죠? 실수를 한다라는 것도. 그다음에 top talent, new product, change direction, environment shift 괜찮고 consistency and repeatability 이건 분명히 산업화 시대의 이전 시대의 산물이죠. 이거는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suppress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istake는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럼 mistake가 플러스다 보니까 뒤에 서술이 어떻게 나왔냐면 때때로 고통스럽긴 하나 help learning이니까 당연히 help란 플러스 단어 나오죠.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자, in this situation, rules and process.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거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rules and process. 규칙과 과정. 규칙을 준수하고 과정 영매에 있는 거. 약간 어떤 느낌이야? 관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 말 이해가요? 약간 bureaucratic 이런 단어 나오면 대처할 수 있어야 돼. 관료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Symphony isn't what you're going for. Symphony, 교향악.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지금 요즘의 시대에서는 뭐다? 재즈 밴드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뿔마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각각의 단어가 갖고 있는 뿔마라는 성격에 비춰봤을 때 형용사나 동사가 어떤 뿔마의 단어가 나오나에 따라서 또 뉘앙스가 달라지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셨고요. 이 지문은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 지문을 만약에 21번에 주제 제목으로 출제한다라고 쳤을 때 사실 21번은 뭐 어휘로 내도 좋고 삽입으로 그러니까 어휘로 내도 좋고 빈칸으로 내도 좋죠. 그래서 지금 빨파기 때문에 빈칸 어디다 뚫어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1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제는 좀 명확하게 잡고 가야겠죠. 주제를 만약에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글은 목표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시대에는 요거다. 과거엔 이랬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요렇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와 달라진 오늘날의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대변하는 말로써 저는 저 같으면 여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벗이라는 게 나와 있는 요 지점. 그래서 maximizing variation is more essential. 요 문장은. 근데 중요한 건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변화냐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랑 팀에서. 다시. 회사와 팀에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조직에서를 말하고 있는 거야. 조직에서. 다시 한번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 그다음 조직 그다음 뭡니까? 변화 혹은 혁신
이거죠. 근데 요거를 글을 어떻게 썼냐면 vs,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제고 이게 핵심 소재인데 요거를 그냥 정보화 시대엔 이게 중요해요 라고만 쓴 게 아니라 요거를 과거랑 비교를 했죠. 약간 과거라고 얘기하면 산업화 시대. 비가 오는 건가요? 우산 저희 100만 개 있어요, 저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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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산 거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통발 마냥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안에 다 들어와요. 예. 있죠, 있는데 안 가져가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 그냥 비닐 우산 같은 거 정도는 그냥 또 사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 22번입니다. 21번 이해가셨죠? 자, 22번. 자, any new or threatening situation. 어떤 새롭거나 혹은 위협적인 상황이 may require us. 우리가 뭐 할 걸 요구할 거냐면 결정을 내릴 걸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은 분명히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롭고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린 뭐 해야 될 거고 결정을 내려야 될 거고 이 과정에선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so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는 게 during a disaster. 뭡니까? 재난이 발생하는 그 동안에 이때 that normal social barriers are often lowered. 이때 잘 보시면 이때 that을 제가 뭐라 얘기했었냐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결과라고 해서 소댓 구문이라 말씀을 드렸었어. 다시 한번. 재난 상황 동안에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 normal social barriers. 보통의 그런 사회적 장벽은 낮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너무 그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회적 장벽이 낮아진다고요. 자, 우리는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의 경우, 즉 평상시에 보통의 경우에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그러한 방식으로 낯선 사람들한테 말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비교적 low grade disruption,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disruption, 혼란조차도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혼란조차도 예를 들면 fire drill,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런 화재 예방 그런 훈련 있죠. 그러니까 화재 예방 훈련처럼 다시 한번 소방 훈련과 같은 그런 어떤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혼란조차도 or a very late train 혹은 기차가 지연되는 것 같죠. 이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쨌든 화재 주의를 한다거나 혹은 기차가 지연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의 낮은 그런 혼란조차도 seems to give us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것 같냐면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아. 어떤 허락을 해주는 것 같냐면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에티켓을 좀 break, 좀 허물어도 깨부셔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이요. 그리고 또 낯선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이요. The more important an event to a particular public. 그럼 다시 an event, 어떤 한 사건이 particular public, 특정한 사람들, 특정 대중, 특정 사람들한테 더 중요할수록 the more detailed and urgent the requirement for news becomes. 그리고 더 상세해지고 더 긴급해집니다. 뭐가? 요구가. 뭐에 대한 요구? 소식에 대한 요구가 더 상세해지고 더 긴급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얘기는 풀어 설명하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중요할수록 사건이 중요할수록 즉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게 그냥 일상의 사소한 혼란일지라도 그게 마치 내가 너무나 그게 겁나고 내 인생을 막 뒤흔들 정도로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예를 들면 긴급하다면 다시 그 정도로 뭔가 중요하다고 인식이 된다면 아마 소식을 전달하고 소식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더 디테일해지고 더 상세해지고 더 긴급해질 겁니다. 라고 쓴 거예요. 자, 다음 문장. without 뭐가 없이는 authoritative 권위를 가진 다시 해서 공신력이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팩트의 출처 혹은 원천이 없이는 whether that is a newspaper 그게 뭐 신문사건 혹은 trusted broadcast station 혹은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방송사건 간에 rumors often run riot. rumor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소문이라는 것은 run riot. 뭐야? 지 멋대로 뻗쳐나갑니다. 루머라는 건 시작합니다. because 왜냐면 사람들이 믿거든요. 자기들 집단이 위험에 처해 있다. 또 그러하다. although 비록 the rumor is unproven. 비록 그 루머가 뭐야? 사실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또 다시 한번 중간에 이렇게 괄호로 묶여서
사람들이 자기네들 집단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래서 뭐 한다? 그들이 그 루머를 퍼뜨려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For example,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한 노동자가 들었어. 뭐라고 들었어? 대절이라 들었어. Their employers, 그들의 사장이 다시 their employers business, 사장의 사업이 was doing badly, 잘 안 된다. And people were going to be made redundant.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할 거다? 해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가정법이니까 팩트는 아닌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they would pass that information on. 당연히 그들은 그 정보를 뭐 할 거야? Colleagues, 동료들에게 전달을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구술했다. 아니면 뭐 계엄 당시에 뭐 예를 들면 계엄을 뭔가 뭐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죠? 그런 것들 있죠. 아니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어서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장악해서 부정선거의 어떤 근거를 잡으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 지금 좌우 얘기를 다 했거든요. 공정한 거예요, 이거. 공정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 글의 주제가 뭐냐? 그럼 생각해 보시는 거야. 이 글은 생각보다 글의 서두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단계별로 착착착착 빌드업을 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봐봐요. 지금 처음에 뭔가 상황 자체가 새로우면서 위협적인 상황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낯선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말을 걸고 그 사람들한테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빌드업을 왜 한 거냐 그러면. 근데 심지어 그게 큰 디자스터가 아니라 그냥 약간의 disruption일지라도 우리는 말을 걸고 정보를 전달을 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상 하고 싶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루머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은요. 제 말 이해되시죠? 결국에 포인트는 이 글의 주제는 앞부분에 없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뒷부분, 거의 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루머라는 게 시작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기가 주제입니다. 여기가 주제예요. 음. 자, 포인트가 그래서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루머라는 것은 루머라는 것 결국에 루머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정보인데 왜냐면 여기서 unproven 증명되지 않은 정보죠. 결국에 루머라는 것이 왜 퍼지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 지금 자기네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위험 혹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둘의 화살표 방향은 루머가 위기 상황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 생각하면 뭐 한다? 증명되지 않은 정보라도 전달한다라는 거죠. 다시 위험하고 위기 상황이라 생각하면 루머가 전달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 루머, 다시 얘기해서 그것이 팩트가 아닐지라도 뭐 한다? 전달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나머지 저는 22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업버 포인트가 많아서 이 지문은 좀 만약에 원문 빈칸을 뚫어놓고 본문을 영작하라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업버 포인트가 많아요. 도치됐고 쏘됐구문. 그죠?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쵸? 그 다음에 뭐 사실상 이 문장 안에서도 막 오형식 들어가 있고, 그죠? 막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많은 지문이에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번 갈게요. 그럴까요? 잠깐 끊었다 할까요? 그러시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 정도 속도 괜찮죠? 네. 자, 23번입니다. 저랑 같이 해보죠.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 같아요. 뭐를요? 대절을요. 대절이 뭐냐? Arts or Cultural Activities. 이거 필기 자료 제가 오늘 드렸던 그냥 필기에다 하세요. 그리고 교재에다 나중에 옮겨놓으세요. 교재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니까 그 방금 제보냈던 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고 지금 일단 그 프린트에다 하세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절을 인식하는 것 같아. 대절이 뭐냐? 예술이라는 것이 문화적인 그런 활동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같아. 그 문화적 활동이라 하면요. draw on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혹은 뭐에 반응하는 거냐면 특정 문화 전통에 반응하거나 혹은 거기에 기반을 한대. 또요. 특정 문화 전통 또 어떤 공유된 이해 또 특정 가치관 혹은 생각들. 근데 이런 것들은 that are characteristic of characteristic 특징이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혹은 특유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특유하다라는 건 결국 특징이란 소리죠. 시간과 공간의 특징적인 혹은 시간과 공간의 특유한. 근데 어떤 시간과 공간이냐면 예술이 만들어진 그 시간과 공간의 어떤 특징이 되고 특유한 그러한 가치관, 생각들, 그죠? 뭐 이런 것들 혹은 공유된 이해 혹은 어떤 특정 문화 전통 이런 것들에 기반한다. 기반하는 그런 문화적인 행동이다. 문화적인 활동이다. 라는 걸 인식한대요. 오케이. 결국에 이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문화란, 아니 다시 예술이란 문화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n the case of science, however. 근데 앞에서는 지금 보시면 예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자, 예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과학 얘기하죠. 그럼 과학은 어떠냐? Opinions differ. 다시 얘기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럼 의견이 갈린다라는 건 과학이 문화적인 활동이다라고 긍정하는 집단이 있고 과학이 문화적 활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겠죠. 순서가 어떻게 되나 좀 보실래요? 몇몇 과학자들이 있죠. 이 사람은 see science, 과학을 보는데 in a similar light, 비슷한 관점에서 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비슷한 관점이라는 건 뭐다? 문화적인 그런 활동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as a historical activity, 역사적 활동 that occurs in a particular time and place. 다시 그래서 특정한 시기 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활동. 그죠? And that needs to be understood within that context. 뭐야? 반드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그죠? 이해될 필요가 있다. Within that context. 그 맥락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대절은 별거 아니지만 that occurs가 1번이고 that needs가 2번이니까 병렬 구조 잘 체크하셔야 돼. 그럼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과학은 문화적인 그런 활동이다라는 것이고 however로 뒤집었으니까 과학은 문화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See science as a purely objective. 과학은 뭐다? 순전히 객관적인 일이다. 그 말은 즉슨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 순전히 객관적인 일이다라는 소리죠.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문화적 관점.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 어떤 사람들, 그걸 만든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전히 객관적인 일이다라고 본대요. 자, 이러한 과학에 관한 견해, 다시 한번 이런 과학에 관한 관점, 과학에 대한 견해나 관점을 설명할 때, 묘사할 때, in ing 뭐뭐 할 때란 뜻이었어요. 묘사할 때 철학자인 요 사람은 어떤 신념,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자,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그런 질서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세상의 질서요. 근데 어떤 질서냐? 자, which is simply there to be discovered. 그냥 simply there, 거기에 있어. 거기에 있어서 결과적 용법, 거기에 있어서 발견되는 그러한 세상의 그런 근본적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거기 있어서 발견된다라는 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있어서 발견된다가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순전히 객관적인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해석이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그 자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순전히 객관적인 일이다라는 관점인 것이죠. 그 말은 즉슨 세상인데 어떤 세상? 순전히 팩트. 자, 사실에 기반한 세상. 순전히 사실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stripped off. 뭐가 없는? 여기서 stripped는 과거 분사니까 수식 들어가죠. 다시 해서 뭐가 없는 순전한 사실의 세상이냐면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뭐하고의 연관성? 당연히 가치관. 개인의 가치관과는 그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순전한 사실, 팩트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고로 the aim of science, according to this view.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의 목표는
뭐 하는 거냐면 represent. 뭐예요? 묘사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뭐를요? 바로 이 순전한 팩트의 세상을, 순전한 사실, 팩트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independently of, 뭐랑 무관하게, 뭐랑 관련이 없이 relationship, 어떤 관계와 관련 없이, 어떤 관계, 그것이 bear, 맺을 수도 있는, 관계를 맺다가 bear relationship이니까 맺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관련성과 관계없이. 그죠? contingently, 뭡니까? 혹여라도, 혹시라도. 그죠? 뭐와? to human practices and experience. 인간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경험과 혹시라도 그것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연관성, 관계성과는 상관없고 관계없이 뭐다? 순전한 그런 팩트에 기반한 세상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소리죠. 어렵지 않죠? 결국에 이 글은 두 가지의 관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의 관점을 보여준 이런 지문들의 특성은 순서 삽입 대비하셔야 되죠. 이해가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제일 먼저 나왔던 건 과학은 순전한 사실이다라는 건 뒤에 나온 것이고 과학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문화적인 활동이다, 문화랑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주고 아니다, 문화랑 관련 없이 그냥 순전한 팩트다라는 게 나중에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뭡니까?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얘는 한 문장이에요. 다시 과학은 문화적인 활동이다라는 건 한 문장밖에 없어. 그런데 과학은 순전한 사실이다라는 거는 지금 4번에서 6번까지 이루고 있죠. 총 3문장이에요. 그러면 문장 삽입을 낸다고 쳤을 때에도 사실은 삽입을 냈을 때 낼 만한 포인트는 요 뒤의 내용이죠. however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삽입하라고 얘기하면 땡큐겠고 그게 아니라 사실 삽입을 대비하셔야 되는 측면은 5번 문장일 겁니다. 제 말 이해가요? 왜요? 6번 문장은 보통 삽입에 우리가 마지막에 5번이 맨 끝에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대비하셔야 되는 건 요 in describing this view of science 이 this가 들어가 있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삽입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 글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과학과 문화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과학 그리고 문화. 그러면 과학이 문화랑 관련이 있다라는 견해와 또 과학이 문화랑 관련이 없다라는 그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드러낸 지문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과학이 문화로부터 자유로운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또는 견해를 말한 것이죠. 이해되셨죠? 24번 가봅시다. 오늘 30번까지만 할게요. 정신 발달입니다. 봅시다. 정신 발달이라는 것은 consist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individual 제가 얘기했죠.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아니라 요거는 의미상주어로 보셔야 된다. 개인들이 다시 한번 개인들이 점차 뭐를요? 사회적인 코드, 규범과 신호를 마스터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개인들이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신호를 뭐다? 마스터, 습득 혹은 숙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they can master only.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신호라는 건 그들이 어떻게 숙달할 수 있는 거냐면 오직 social situation, 사회적 상황에서 숙달할 수 있는 것이죠. 뭐와 함께? support, 도움과 함께. 어떤 도움? 더 능력 있는 개인들의 도움이요. 특히 그 더 능력 있는 개인들이 바로 어른들이죠. 어른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들이 숙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지금 첫 번째 핵심 소재로 던진 게 정신 발달인데 이 정신 발달은 곧 어찌 보면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회적 신호의 어른을 통한 숙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In this sense,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정신 발달이란 건 뭐로 구성되느냐? internalizing, 내면화하는 것이죠. 뭐를요? 사회적인 패턴, 즉 사회적인 양식을 내면화하는 것이고 또 점차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 뭐 사이에서? 다른 그런 책임감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나도 책임감 있는 그런 행위자가 점차 돼가는 것이다 라는 소리였어요. 덴마크에서 뭡니까? criminal responsibility, 형사처벌, 다시 형사책임의 나이는 15세죠.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대절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대절이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have developed sufficient mental maturity, 즉 충분한 정신적인 성숙을 이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to be accountable for, 이때 앞에 있는 sufficient와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이때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에 맞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뭐뭐 하기에, 뭐뭐 할 만큼, 즉 책임을 질 만큼, 책임을 지기에 라는 뜻이죠.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만큼 혹은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그런 정신적 성숙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언제? 바로 이 시점. 즉 15세라는 시점이 바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보는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리고 18세의 나이에 사람들은 권한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받아요. 뭐를요? 권리를요. 뭐 할 권리? 투표할 권리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므로 formally included, 형식적으로, 그죠? 공식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뭐에? 아주 기본, 기초 민주주의 과정에. I do not know. 나는 필자인 나는 잘 모르겠어. Whether these age boundaries are optimal. 바로 이런 연령 그런 boundary 뭡니까? 이런 연령 boundary 경계, 그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연령 경계가 가장 이상적이고 최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it is clear that 대절은 확실하죠. mental development 정신 발달이라는 게 take place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different rates 서로 다른 속도로 for different individuals 서로 다른 개인들한테. And 그리고 depends, especially on, 특히나 뭐에 달려 있냐면 the social and family environment, 사회적 환경 혹은 가정의 환경에 달려 있어. They have been given, 그들이 부여받은. been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그들이 부여받은. 그러므로 그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Having formal limits for responsibility from a specific age that apply to everyone is somewhat questionable.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더 하네요. 잘 봐요. 어떤 공식적인 제한을 두는 거죠. For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공식적 제한을 두는 것. From a specific age, 특정한 나이, 특정한 연령대부터 책임에 대한 공식적 제한을 두는 것. 그죠? 근데 저 대절 보십시오. 이때 대절은 누굴 꾸며주는지 보세요. 당연히 리미트를 꾸며주겠죠. 수일치상.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특정 나이의 어떤 책임에 대한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it's somewhat 다소 좀 의문스럽습니다.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어떤 관행, 행동입니다. 라는 거죠. But the question, of course. 근데 물론 문제는 is whether it can be done any differently. 그게 다르게 행해질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해서 지금처럼 요 나이를 뭐 예를 들면 뭐 땡기거나 늦추거나 뭐 어떻게 다르게 행해질 수 있는지도 사실 문제긴 해. 이렇게 얘기했어. 이 새끼는 그러니까 주장이 없는 새끼, 필자 얘는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던져만 놔. 그러니까 약간 열린 결말로 필자 보고 그러니까 독자 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연령에 따른 그런 책임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어떤 의문을 던진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therefore 문장이에요. 이 글은 앞부분도 다 빌드업이고 결국에 therefore 문장만 보시면 되는데 앞부분에서는 그냥 쭉 얘기해서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뭐 어떤 특정한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한다, 뭐 쪼르르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봐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 정신 발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속도도 개인마다 다르고, 다시 정신 발달이라는 것이 속도도 개인마다 다르고, 또 뭐다?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사람마다 다 달라.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뭐가 달라? 속도도 다르고, 즉 발달의 속도도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각자 처해 있는 사회적 가정 환경도 다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제한, 책임의 공식적인 제한을 어떤 특정 나이대에, 다시 한번, 특정 나이대의 책임의 공식적인 제한, 특정 나이대의 책임의 공식적 제한이라는 건 15세에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18세에 투표권을 준다던가와 같이 특정 나이에
어떤 공식적 제한을 두는 것이 모두에게, 그것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제한을 둔다라는 것이 의심스럽긴 하다. 약간 다소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시험을 봐서 그러면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한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없었던 애들한테나 그런 걸 줘야 된다는 거 모르겠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던진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마지막에서도 펼쳐지도 모르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다만 주제는 이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핵심 소재만 얘기할게요. 얘의 핵심 소재는 뭐냐면 연령, 나이죠, 나이. 연령. 나이와 연령. 이거에 따른 음, 책임 설정이에요. 음. 그 말을 어떻게 쓴 거야? 이건 영어도 조금 난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 having, 다시. 영어를 외워놓으면 좋고, having formal limits. for responsibility. 그 뒤에 뭐라 썼어? From a specific age.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외워두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좋네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다? questionable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소 의문이다.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음, 음. 의문. 의문이라는 얘기는 과연 적절 X라고 딱 얘기한 건 이거 적절한가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요 정도 하시고요. 29번. 조금 빠르게 할게요. 30번까지만 할 거니까. 자, one well-known shift took place when the accepted view 가봅시다. 한 가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어요? accepted view, 사람들이 모두 수용한, 즉 널리 그런 받아들여진 관점.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그 관점이 뭐냐면 동격에 되시죠. 지구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바뀌었을 때 말이죠. 어떤 관점으로? Where we understood that, 우리가 이해해 뭐를 대절을, 우리는 그저 거주자일 뿐이다. 어디에? 한 행성에. 어떤 행성? 태양 주변을 도는 그런 그냥 행성의 거주자일 뿐이다와 같은 그러한 관점 혹은 견해로 바뀌었을 때. 자, 각각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Solar System View. 다시 얘기해서 태양계란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태양계의 관점을 이해하는, 태양계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요 관점. 요런 태양계 관점을 이해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더 쉬워요. For the next person to do so. 그럼 다시 얘기해서 더 쉬워졌죠. Next person.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더 쉬워졌죠. So it is with the notion.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요. that 이하한 개념들. that이 뭔데? that 이하한 개념 뭔데? 세계가 뭐 한다? revolve around the human economy. 인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관점도 매한가지입니다. This is slowly being replaced. 이건 천천히 점차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로? that 이하한 견해로. 경제란 is part of the larger system of material flows. 즉 물질의 흐름에 더 거대한, 다시 한번 물질의 흐름에 더 큰 그런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다시 경제란, 경제가 능사가 아니라 경제는 그냥 어찌 보면 물질의 흐름에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다라는 것이죠. That connect all living things. 모든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연결하는 그런 물질 흐름의 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즉, 경제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만약에 this perspective shifts into place. 이거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견해가 바뀌어서, 자동사에 바뀌어서 into place. 자리를 잡으면 it will be obvious. 대절은 명백해질 건데 our economic well-being, 우리의 경제적 안녕이 requires that. 대절을 필요로 한다. 대절을 요구한다. 대절이 뭔데? 우리가 account for,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에? factors, 요인들. 어떤 요인들? ecological health, 생태계의 건강. 다시 얘기해서 생태학적 건강. 즉 생태계를 말하는 거야. 생태계적 요인들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 만능주의면 아무래도 우리가
친환경 혹은 생태계적인 거에 책임도 안 지고 반응도 안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냥 커다란 시스템의 일부가 경제일 뿐이라면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 만능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태계를 생태학적으로 더 뭔가 신경 쓰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유감스럽게도 we do not have a century or two. 우리는 한두 세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To make the change. 다시 얘기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그런 한두 세기의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 한두 세기가 안 지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By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old and new perspectives. clarifying 명확하게 함으로써 뭐를 nature. nature라는 건 자연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본질입니다. 뭐의 본질? old and new perspective. 즉 오래된 관점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본질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by identifying actions 뭡니까? 우리가 행동을 identify 뭐 함으로써? 밝혀냄으로써 밝히다라는 뜻이 identify는 여기서 행동을 밝힘으로써 어떤 행동? 우리가 we might cooperate 우리가 협력할지도 모르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move the process along 그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서로 협력할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can help accelerate the shift. 우리는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help 뒤에 동사원형 온 거 이상한 거 없죠.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경제 중심이 아니라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요. 그거의 그 전환점이 어디냐? 사실은 그 전환점은 여기 3번 문장부터예요. 앞서서는 태양계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구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냥 지구는 태양계의 하나일 뿐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경제 만능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한테 경제는 사실상 더 큰 그런 물질 흐름이라는 것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국에 그렇게 주장하는 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고로 경제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생태학적 관점으로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어요? 그럼 봐봐. 이게 결국 자리를 잡는다는 건 우리가 경제만능주의에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경제적인 안녕, 즉 경제적인 번창이라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렇게 못 되고 있는 이유는 뭐야? 그게 자리 잡는 데 필요한 한두 세기, 즉 1, 200년의 시기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죠. 옛날 관점, 새로운 관점. 옛날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건 뭐냐면 경제학적 관점, 경제 만능주의에서 탈피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옛 것으로 정의하고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생태학적 관점을 1, 200년간 밀고 나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해되셨어요? 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밝히자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뭐 할 수 있다? 정착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의 주제는 시작점이 이 3번 문장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필자는 명확하게 이 글에서 자기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흐름의 전환점은 여기였지만 어떤 문장을 딱 하나 짚기는 조금 어려워요. 딱 하나 짚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엔 이것 역시도 마지막 문장을 보셔야 되기는 해요. 근데 마지막 문장만 똑 띄어서 봤을 때 생태계적 관점이란 말에 연결이 없다면 마지막 문장만 떼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는요. 이해되셨죠?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뀌자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중심의 관점에서 뭐 하자?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0번. 30분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금요일에. 알겠죠? 오늘 남은 그 프린트 하나 받으신 거랑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프린트 하나만 받고 갑시다. 알겠죠? 로비에 계시면 챙겨드릴게요. 아니, 왜 웃으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웃죠.